자, 새 채널 일본 노토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규모 5.0이 넘는 여진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번 지진은 31년 만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지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동해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수님 한번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불안감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지만 늘 주의해야 된다. 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노토반도가 일본의 이제 서쪽 지역인데 중부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런지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흔들림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우리 대부분이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바와 같이 일본의 서쪽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예. 거기에서 지진 해일이 시작되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20세기 이후에만도 한 4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중에 2번은 1983년도에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한 6m 정도의 지진 해일이 있었고 93년도에도 규모 7.8의 지진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한 3m 정도의 지진 해일이 발생하고 피해도 발생했었어요. 83년도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실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건물이나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그리고 역사 기록을 봐도 이런 기록들이 꾸준히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 묵호의 85cm 지진 해일 이게 실제로는 더 높게 느껴지겠죠, 체감할 때는. 그렇죠. 그 바다가 이 물이 밀려서 들어오는 거를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반도 부근 동해 해저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산, 울산의 지진 해일이 도달한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또 전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거기서 지진 해일이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한테 전파가 된다 그러면 짧은 거리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도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 1643년에 그리고 1681년에 사람들이 지진을 많이 느끼고 지진 해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월 1일에 발생한 지진을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는 내가 있는 곳에서 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진 해일이 또 관측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동해안 가까이에서 지진이 나고 그 지진 해일이 우리한테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뭐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발생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주변 해역에서도 규모 6 이상 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지진 해일이 우리한테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뭐 10분, 20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냥 특이한 일이 한번 생겼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언제든지 우리도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과학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지진이 어떤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최소한 할 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이거를 3가지 정보를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만으로는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과거의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진이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단층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우리가 미리 조사할 수 있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예측이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 그 강진에서 지켜볼 것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 계측기가 고장 나서 이제 뭐 기시다 총리가 원전 질의를 피한 것도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원전의 안전성 특히나 뭐 불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 원전은 안전한 거야, 뭐 이런 걱정하게 되죠. 그렇죠.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위급 상황에 취해야 되는 행동 요령들이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고 원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대피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경로, 도로가 유실돼 버렸어요. 또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고 계측하고 계측한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계측 장비 자체가 고장나 버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든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해 놓은 매뉴얼들이 사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사용 핵연료 저장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물 400여 리터가 나갔다는 보도도 있어요. 실제 기름띠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일본 지역의 이 원전 피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관련된 발표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우리 원전 시설에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011년도에 돈을 보내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미덥지 않은 사건들도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특히나 동부산 쪽에 초고층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예측 안 되는 부분까지도 또 예측을 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2016년에 경주에서 2017년에 포항에서 이렇게 크지 않은 중규모 지진이었거든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는지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거에 이미 세워놓은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진 해일 경보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연구를 교수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쭉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